네, 안녕하세요. 저는 TPS는 왜 수렴하지 않았을까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제 이름은 이소은입니다. 네, 일단 문제 상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스타북에서 이제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초기에 TPS가 수렴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TPS 그래프를 보면 이론상으로 이게 TPS가 어느 부분에서 좀 증가를 하다가 멈춰서 이론적으로 딱 그 수렴을 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이제 실제 요청에 따라서 뭔가 요청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TPS가 유지가 되지 않고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TPS란 이제 초당 완료된 트랜잭션 수를 의미를 하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왜 TPS가 수렴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좀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어, 정리했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 같은 경우는 TCP 3웨이 핸드쉐이크 다들 아시죠? 이제 TCP 연결 같은 경우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기 전에 TCP 연결을 먼저 맺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신 패킷을 보내서 나 너랑 연결하고 싶어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신 액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서버로 연결이 수립되었음을 나타내는 액 패킷을 보내서 연결이 완료가 되는 걸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부르고, 이 시점부터 TCP 연결은 이제 에스타블리시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액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사전에 좀 있어서 저희도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이게 리눅스 기준 TCP 백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OS 커널단에서 요청을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오기 전에 두 번의 큐를 탐색을 하고, 두 번의 큐에 이제 거쳐서 요청이 수립이 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두 종류의 큐를 사용을 합니다. 신 큐가 있고 accept 큐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싱큐 같은 경우에는 이 씬만 수신된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네, 연결이 다 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반연결 상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을 기다리는 단계이고, 커널 자원을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싱큐에 이렇게 뭔가 차례대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accept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가 완료가 되고, 여기에 있다가 애플리케이션이 그 시스템 콜로 accept를 하기 전에 있는 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커널 자원을 좀 점유를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keep alive라는 것도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이 HTTP Keep Alive라는 기능은 이제 하나의 TCP 연결을 여러 HTTP 요청에 재사용을 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경우에 재사용되는지는 일단 확장하기 쪽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TCP 핸드쉐이크 비용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RTT,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왕복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지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단점은 요청 처리가 끝나도 TCP 연결이 살짝 몇 초간 유지가 돼요. 타임아웃 시간이 있긴 하나 그 타임아웃 전까지는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뭔가 트래픽이 확 몰리는 상황에서는 TCP 연결이 뭔가 커널 자원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포긴 한데 약간 이 친구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맥스 커넥션스는 다들 설정을 해보셔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톰캣이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최대 TCP 연결 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Keep Alive에서 요청 처리가 끝나고 유효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수 내부에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처리 가능 여부랑 지금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 가능한 여부랑 상관없이 TCP 연결 자체는 수락이 되고요.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요청이어도 TCP 연결 자체가 먼저 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서 가져와 보자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이건 애플리케이션 단이고 앞에 이제 아까 봤던 씬 큐랑 accept Q가 있겠죠. 근데 이제 톰캣에서 내부적으로 accept Q를 지정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야물에 작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막 물리적으로 OS 커널 레벨에 줘 문제를 해서 공식 문서에서 톰캣이 직접 관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값을 신뢰하지는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일단 봤고요. 이게 아마 이제 OS 커널단에서 accept Q랑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Q에 들어오고 accept Q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요청이 좀 대기를 하다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accept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요청이 넘어오게 되겠죠. 뭔가 HTTP 패킷을 품은 그 요청이 넘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맥스 커넥션 수에 따라서 이제 요청이 수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레드 풀 큐에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네, 맥스 스레드 수 조정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 수에 따라서 이제 천천히 들어오면서 실제로 저희 애플리케이션의 스레드 풀 수에 이제 요청이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요청 하나가 처리되기까지의 전체 흐름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아까 TCP 연결 요청을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한 다음에 이제 accept queue에서 요청을 대기를 하겠죠. 이 accept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톰캣이 커넥션을 accept 하게 되면 이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런러블이 여기에 생성이 돼요. 실제로 자바 힙 메모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큐에 이제 런러블 객체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런러블이 여기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워커 스레드가 할당이 돼서 실제 유효한 스레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스레드 풀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 실제 요청이 처리가 되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그림에서 Q가 3개 있잖아요. 아, 네. 첫 번째 Q가 accept Q. 실제로 이제 논리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S 실제 물리적 Q는 이제 OS 레벨에 있는 거고 그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값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Q랑 두 번째 Q의 차이가 사실 이게 Q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쉽게끔 좀 그림을 작성. 네네, 맞아요. 그 맥스 커넥션스는 이제 요청수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accept queue에 들어온 친구들에 대한 이제 연결 자체를 제한하는 개념이라서 사실 Q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Q라고 일단은 대충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는 하나고 accept, count, max connection 이게 단계별로 시각화로 나눠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업세트 큐에 있다가 이제 맥스 커넥션 수의 제한을 받고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스레드 풀 큐에 할당이 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 1단계, 2단계에 저장되는 것들은 TCP 3웨이 핸드쉐이크가 끝난 연결들인 거고 네네. 그게 이제 스레드 할당 받으면 스레드 풀 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런너블이라는 객체로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스레드 풀 큐에 스레드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익스큐터 서비스 막 그런 거 사용해 보신 적 있죠?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ccept, count랑 max connection의 차이가 맥스 커넥션스는 이제 아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일단은 TCP 연결을 할 때 accept queue에 이제 OS 단에서 먼저 대기를 하고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accept를 하는데 이 accept하고 뭔가 요청 처리가 다 된 친구들이 keep alive가 만약에 켜져 있으면 계속 남아 있겠죠. 왜냐면 재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까지 맥스 커넥션 수 안에 카운트가 됩니다. 뭔가 accept queue에 들어온 친구들까지 제한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 관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안 되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엑셉트 카운트. 엑셉 X 커넥션은 연결된 커넥션의 최대값. 네네네네. 그쵸. 엑셉트 카운트도 연결된 아. 개수의 최대값. 이 친구는 accept queue의 크기를 제한하는. 네. 근데 이게 이제 OS 단위라서 애플리케이션이 쉽게 조작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공식 문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네. 그래서 제한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넘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OS 단의 조작이겠죠? 여기 안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에 이제 뭔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싱큐, accept q, 뭐 맥스 커넥션 수 제한, 그다음에 스레드 풀 q 하고 스레드 풀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로지컬을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요? 글쩍. 뭐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톰캣의 기본 작업 큐, 이 친구 있죠. 그 저희 익스큐터 서비스에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리드 온리예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포라가 뭔가 발표했었을 때 이거 맥스 밸류 리드 온리인데 어떻게 설정하셨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리드 온리로 스태틱 값으로 이제 박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사실상 맥스 밸류라서 사실상 무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쉽게 지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야물에 작성해서 변경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정하려고 했을 때는 리드 온리 파일이어서 지정하기 어려웠어요. 사실상 무한이었고 이제 엑세트 큐가 한 200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기본값이 맥스 커넥션 수가 10,000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뭔가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스레드 풀 큐가 기본값으로는 200인데 300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300개만 돌 수 있는데 뭔가 맥스 밸류면 사실 맥스 밸류에 10,000이면 처리 불가능한 요청 자체도 런너블 객체로 지금 자바 힙에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처리 불가능한 요청 자체가 지금 JVM 힙에 쌓이고 있다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공식 문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고 정신 나갈 것 같아서 도식화로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실험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야물에서 accept count를 0으로 지정을 했고 max connections를 10,000에서 300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스레드 풀을 300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max keyboard live 리퀘스트를 하면 이게 이제 요청이 한 번 진행이 되면 다시 재사용하지 않는 그런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요청 수가 증가해도 TPS가 170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고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자바 힙에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뭔가 런너블 객체가 계속 쌓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를 보시면 저희가 유추한 결과는 저 지표로 유추한 결과는 요청이 증가할수록 다음 현상이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처리 못한 TCP 연결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스레드 풀 큐에 쌓이는 러너블 객체가 증가를 했고 그 결과 JVM 힙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GC 빈도 또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서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PU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보다 큐 관리, 뭐 객체 생성, GC, 스케줄링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요청수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뭔가 요청을 드랍하지 못하고 TPS는 이론적인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수렴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에 좀 더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희 팀은 일단 결론이 이거였어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부하 테스트를 하면은 네. 성공률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네. 그중 좀 몇 개가 성공. 위에 실험에서 맥스 커넥션을 300으로 줄었을 때 실패하는 요청들이 생겼나요? 300으로 생겼을 때요? 아, 네네. 뭐, 디나이드?
뭔가 뭐 떴었던 것 같아요. 연결 못하고 네, 연결 이제 끊어진. 네, 그래서 그전까지는 모든 요청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처리량은 이만큼인데 처리량이 이만큼이면은 처리하는 거를 실패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더 천천히 처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왜 가지고 있으면은 줄어요? 컨텍스트 스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결론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CPU는 심지어 코어가 2개였기도 했고, 2코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거기까지 됐지 않았을까. 왜냐면 러너블 객체로 올라가니까 집 JVM 흰 메모리.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도 있었거든요. 작성은 안 했는데, 저는 이제 패스트 페일이라고 하세요. 저는 패스트 페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어쨌든 사용자는 요청이 느려도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요청이 느려도 뭐 타임아웃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고 나머지는 드랍하고 사용자는 새로 고침을 유도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다는 인증을 뭔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약간 요 정도까지고요. 밑에는 조금 확장하기이긴 한데요. 키벌 라이브로 커넥션이 재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도 고민이 좀 들었어요. 네. 문서를 많이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공식 문서가.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조합을 해봤을 때 동일한 클라이언트, 동일한 서버, 이제 당연하겠죠? TCP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비슷한 걸 2개를 뭐 보냈다던가 약간 이런 상황에서 재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했었는데 일단 동일한 클라이언트, 동일한 서버가 맞고요. 그리고 삽티플 처음 보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포트 IP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요청 1, 2를 동시에 보냈는데 요청 1이 응답이 완전히 종료가 된 이후 일 때 재사용이 되고 이제 keep alive 타임아웃이 이제 타임아웃 내에 다음 요청이 도착하는 경우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서버가 이제 커넥션 클로즈로 이제 연결을 종료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아까 보셨을 때 이제 accept count에서 이제 closed라는 친구가 있죠. 커넥션을 아예 닫아버리는 상태가 아닌 경우 그리고 커넥션에 keep alive 헤더를 명시한 경우 이렇게 이 상태에서 키벌 라이브로 커넥션이 재사용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좀 조사를 한 내용이라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진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플러드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TCP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신플러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TCP 3웨이 핸드쉐이크 사진을 보면 여기서 씬을 보내고 씬액을 받고 액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씬을 보내면 이제 씬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악성 공격자예요. 그러면 씬액을 받고 액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씬을 엄청 대량의 패킷을 씬 패킷을 보내고 이제 액 패킷을 의도적으로 안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씬큐를 폭발시키는 그런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뭐 방안이랑 대안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공격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